네, 상한가 매트릭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시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오늘장 또 투톱도 함께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어제장의 하락 종목수 대비 오늘장의 하락 종목수는 다시금 올라가주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하락 종목수가 60%를 차지했던 오늘 우리 시장, 결국엔 이런 포인트에서 이런 점을 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면 그 다른 섹터들은 수급이 좀 쏠리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포인트에서 오늘 시장부터 먼저 복귀해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이 쌍두마차가 함께 달려가니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0.97%포인트 빨간불 켜게 되면서 8,400선 다시금 올라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8,200선의 하락폭을 조금 크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점을 찍고 그 뒤에 반등세를 보여주더니 그래도 오늘장 8,400선에서는 마감할 수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중간에는 바로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었죠.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은 여전히 강한 매도세를 출회하는 양상입니다. 오늘장 3조 8천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 함께 출회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삼성전기를 제외한 S7 종목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삼성물산, SK 스퀘어 같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기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은 오늘 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3조 원이 가까운 물량을 함께 담아내게 되면서 순매수 포트폴리오에는 S7을 모두 담고 있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장에서는 이제 코스닥에도 볕들 날이 올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바이오 종목, 로봇 할 것 없이 코스닥을 이루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거 또 빨간불을 켜주게 됐던 하루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은 다른 양상을 연출해줍니다. 0.48%포인트 파란불 켜게 되면서 그래도 900선의 방어는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의 주인공은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이 롤러 코스닥 장세를 그대로 연출했던 코스닥, 오늘장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큰 손들은 여전히 매도 우위에 나서는 모습, 개인은 3천억 원이 넘어가는 물량을 담아냈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소부장주를 집중으로 매수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첫 번째 특징 섹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섹터 짚고 가야 되겠죠.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어제 장에서 들려왔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그중에서도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800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넣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 모멘텀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장에서 반도체 투톱,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오늘 장 일제히 또 온기가 확산되는 양상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섹터 내에서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함께 치고 나가니 그 밑에 있는 MLCC, 기판 관련된 종목들로의 온기도 함께 퍼졌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심텍, KC텍, 테스, PSK 홀딩스까지 오늘 일제히 신고가가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또 개별 호재 소식까지도 함께 들렸었죠. 15조 원이 넘어가는 AI 투자 금액도 함께 밝혀왔고요. 5천억 원 규모의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소식도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삼성전기 홀로 오늘장 더 강한 시세로 움직였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전선주입니다. 전력주, 전선주,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도 강한 시세 탄력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정부 주도의 초대형 인프라 발주 기대감,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550조 원을 넘게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들렸습니다. 2030년도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미래 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정부의 이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오늘장에도 시세의 연속성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또 개별 호재 소식까지 함께 들리게 되면서 오늘장 홀로 20%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운데서 오늘장의 종가 23만 3,500원으로 단연 1등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대원전선, 일진전기, 그리고 LS와 같은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도 오늘장 일제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그 밑으로 보이는 효성중공업 무거운 종목조차도 오늘장 5%가 넘어가는 강세 흐름 그대로 확인이 됐고요. 재룡전기, 산일전기, LS일렉트릭과 비츠로시스와 같은 가벼운 종목들에서도 오늘장 온기가 함께 퍼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 섹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특징 종목과는 다소 사뭇 다른 반전되는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조선주죠. 특히나 조선주는 캐나다 잠수함 발주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었던 동력이 됐었습니다. 특히나 60조 원의 규모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 조선주들이 가진 재료들 굉장히 탄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분리 발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된 바가 나왔습니다. 바로 독일과 K조선 이렇게 양대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캐나다 쪽에서는 분리해서 그러니까 독일의 반절 정도 그리고 K조선에도 반절 정도의 물량을 좀 나눠서 분리 발주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시사가 된 겁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후퇴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따라서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이 무거운 종목들도 일제히 오늘장 파란불을 켜게 됐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 부분,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엔진주들에 대해서는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엔진, 하나엔진, SK 오션플랜트, STX 엔진까지도 사실 엔진주들도 오늘장 좀 약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중국발 수혜, 미국발 수혜까지도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장밋빛 미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주에 대한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장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이 어느 정도 쉬어가야 그 다음 섹터, 그 후보 섹터들이 관심을 받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익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 대응을 짤 때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시간 상한가 매트릭스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재정립 전략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캄캄한 우리 증시 그 속에서도 숨겨진 트릭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 트릭을 찾아 헤매는 시간 상한가 매트릭스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박태웅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를 외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 중에서도 이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여전히 계속 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이 벼뜰 날이 올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둘 다입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추세가 살아있어서 네. 상승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5월보단 6월에 순환매가 좀 더 나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급 쏠림이 7월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가되 네. 한 번씩 쉬어갈 때 시장 전체가 무너지기보단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5월보다 6월이 낮고 6월보단 7월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건강한 장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쉬어가는 흐름에선 우리 장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를, 그 수급의 공백을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시장이 채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뒤로 하고 또 오늘 장 트릭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심택입니다. 오늘 장에서만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종가는 14만 8,700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장 또 신고가를 다시금 써준 종목이었었는데 오늘 장 트릭 종목으로 들고 와주신 이유는 앞으로의 저력도 확인이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뭐 오늘 고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신고가를 갱신했고 신고가 갱신한 친구들이 사실 최근엔 더 잘 가는 네.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오늘 대금 또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친구들이 움직일 때 상승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 되면 7월입니다. 7월이 되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뭐가 있죠? 코스닥 관련된 30주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를 제외하고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들이 들어올 건데 여기는 반도체 소부장도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쉬어도 반도체 소부장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사실상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올라온 거 대비해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아예 쉴 때 이제 쭉 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만 지켜주면 코스닥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7월 달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심택은 이제 오늘 반도체 기판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친구들 올라갔죠. 그러면서 심택도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택은 이제 소캠이랑 LPDDR 업사이클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30분부터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9시 한 5분, 2분에서 5분 사이쯤에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 딴 거 볼 필요 없다. 반도체만 쳐다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심택이기도 했는데요. 심택이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평소 대비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앞전에 이제 이전에 신고가 라인 14만 원 구간들을 좀 뚫어주면서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분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심택은 이 상승들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21선 라인들인 12만 원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해당 추세는 충분히 그대로 살아있고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제가 16만 원 잡았습니다. 신고가 갱신하고 올라가서 16만 6천 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16만 6천 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16만 6천 원 잡고 보시고 내일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반도체가 올라가면 심택도 바로 상승을 보여주겠지만 뭐 일부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쉬어갈 때 13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들이 앞전에 매물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목표가는 16만 6천 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또 7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반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동안은 코스피가 이끌었던 우리 시장이라면 이젠 7월이 더 좋을 코스닥 시장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장 또 신고가의 역사를 다시금 갈아치웠던 심택이라는 종목 들고 와주셨고요. 목표가 16만 6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은 맥락을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테스 들고 와주셨는데요. 이 테스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신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우게 되면서 강한 시세 탄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들고 와주신 이 테스 같은 종목도 심택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할까요?
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했던 친구들, 사실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돌아가면서 튀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강하게 튀었던 애들이 더 빠르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라이브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는 이제 반도체 장비 테마 상승에 따라서 같이 상승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잘 보세요. 딱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신고가 부근까지 다 파킹을 해놓거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 부근에 가지 못하고 빠졌던 친구들이 딱 두 가지를 나뉘어요. 그러면 빠진 애들을 싸게 사야 되니까 그 친구들 봐야 되냐, 아니면 신고가 부근에 있는 애들을 봐야 되냐, 신고가 부근 애들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부근에 있는 친구들 위주로 더 보시는 게 좋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장비 포트폴리오 확장과 영업이익률 상승 기조에 대한 본격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테스의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지금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소부장 친구들은 21선 타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21선 라인들만 깨지지 않으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테스는 손절 라인 16만 원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오늘 신고가 갱신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봤었을 때 이제 추세 상단 트렌드 라인을 보면 22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을 때 2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내일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쉬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18만 원 구간들이 매물대라서 해당 구간까지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상승들이 나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좀 더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테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의 1차 목표가 22만 5천 원 부근으로 잡아주셨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차근차근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택, 테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장 사실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또 역시나 7%대의 상승세를 다시금 보여주게 되면서 218만 4천 원에 현재 종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 기판 관련돼서 삼성전기가 움직여주니 그 밑에 있는 소부장단에서도 함께 움직여주는 모습 보였고요. 삼성전기 15조 원의 AI 투자 관련된 소식도 함께 들렸고 5천억 원 규모의 LTA 장기 공급 소식까지 들리게 되면서 개별 호재 소식까지 탄탄하게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또 같이 올라간다고 보실까요? 네, 소부장 중에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당연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상승들 보여줄 거고, 중국이나 이제 일본 노무라라고 있습니다. MLCC 대장 회사가 있는데, 일본이나 중국도 MLCC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MLCC 가격을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었을 때, 걔네 일본이랑 중국의 MLCC 주가도 계속 상승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에도 MLCC 친구들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제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한 3일, 4일 정도 쉬어갔는데 다시 한번 이제 5일선, 21선 타고 올라오는 모습들,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반도체 친구들이 움직일 때 주목해 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세종 공장에서 AI 서버용 기판 라인 증설을 위한 조단위 투자를 진행을 한다. 즉 회사가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건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매출적인 부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공장 라인 증설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이제 그만큼 매출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중장기 모멘텀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대형 기업과 이제 4,5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 체결로 인해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도 21선 계속 타고 가는 종목이고, 최근에도 이제 21선 라인들에서 이제 3일 연속 지지, 4일 연속 지지받고 오늘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해당 구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손절 라인은 190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신고가 부근 라인인 24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갈 때 소부장 내에 이제 대장주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전기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유효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전고점 부근인 240만 원 부근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한 190만 원 정도에서 제시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장 들고 오는 히든 종목과 시장에 대한 실시간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셔도 되겠고요. 02-2188-8547번으로 전화나 문자도 함께 열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도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 바이오주들은 언제 볕이 들란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 들고 오셨고요. 5.41% 오늘장도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고 87,500원 선에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 많이 들렸었잖아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 관련된 이슈 소식 함께 들릴 때마다 정말 급상승도 많이 보여줬었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관심 종목으로 담고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D&D 파마텍을 포함한 바이오 종목들은 도대체가 언제 볕이 들까요? 저는 뭐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는 터져야 돼요. 이게 D&D든 한미약품이든 리가캠이든 네.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 터지면서 좀 트리거가 돼야. 사실 뭐 알테오젠도 이번에 기술 수출 관련돼서 연말에 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이제 라이센스 아웃 나올 게 한 7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좀 터져줘야 바이오 쪽의 수급들이 강하게 붙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기술주가 쉴 때 바이오 섹터가 갔거든요. 네. 이전에 시장이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근데 원래 이제 5월, 6월은 그런 시장이 안 보였었고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기술주가 좀 쉴 때 바이오가 스물스물 움직이는 네. 거 보니까 이제 수급들이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바이오 친구들이 상승을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갈 만한 친구들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에요. 저는 D&D 파마텍, 리가캠, 한미약품이 제일 먼저 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알테오젠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D&D 파마텍이다. 제일 최근에도 이제 바이오 친구들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움직였던 친구, 좀 길잡이를 해줬던 친구가 D&D 파마텍이기 때문에 D&D 파마텍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판단을 하고요.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메시 치료제 이상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들의 형성이 좀 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주요 파이프라인 경쟁력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이제 코스닥 30주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내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친구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을 그 중에 제일 먼저 움직일 친구 중에 하나인 D&D 파마텍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손절 라인은 먼저 7만 원 잡을게요. 7만 원을 잡았던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친구들의 수급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만 안 들어올 때는 조정도 좀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7만 원 구간들까지는 좀 열어두고 손절 라인을 좀 러프하게 잡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5월 말이나 6월 달에 단기적으로 한 3, 4일, 5일 정도 상승이 나올 때 변동폭이 한 30%씩 나와요. 3, 40%씩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파동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12만 원 구간도 단숨에 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고요. 손절가도 좀 러프하게 잡았으니까 지금 구간부터 이제 손절가 위에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 목표가는 12만 원 구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의 볕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쏠림 현상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으로 소외를 받았던 바이오주들까지도 이제는 온기가 확산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런 전제 조건에서는 결국에 이번 연도에 앞두고 있는 7건의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소식이 하나가 굉장히 크게 터져줘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방향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D&D 파마
삼화텍에 대해서 오늘장 트릭 종목으로 들고 와주셨습니다. 자, 손절 라인은 7만 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장의 트릭 종목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입니다. 요즘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만 3%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와주는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SK 이터닉스는 어떤 포인트에서 오늘장의 트릭 종목일까요? 사실 풍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풍력의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SK 이터닉스가. 그래서 SK 이터닉스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용들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들 얘기가 나오고 제가 한 3일 연속 지금 풍력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뉴스 기사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중에 지금 가장 수급에 대한 집중도가 쏠려 있는 건 태양광보다 수소보다 풍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엔 신재생 움직일 때마다 이제 제일 먼저 움직였고 대장으로 움직였고 제일 대금이 많이 들어왔던 친구도 SK 이터닉스이기 때문에 뭐 신재생 친구들이나 풍력 친구들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장인 SK 이터닉스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풍력 친구들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6월달 들어서 움직임들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심 종목에 한 종목은 꼭 넣어놔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주식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6월달부터 들어오는 모습들 추세도 전환되는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로 보더라도 추세도 전환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 7월이죠. 7월부터 KKR이라고 글로벌 사모펀드가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돼 가지고 속도를 냅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SK 이터닉스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4월 고점을 찍고 5월 달에 계속 SK 이터닉스가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SK 이터닉스만 빠졌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풍력, 친환경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6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줬어요. 거래 대금이 많이 붙어주면서 저점들을 높이면서 이제 추세를 좀 전환하는 구간들에 있다. 그래서 아마 우상향 추세를 좀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점을 높인 만큼 고점들도 좀 높여가면서 상승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35,000원. 이전에 전저점 상승 이후에 조정받았던 이 저점 부분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상향 추세는 유지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단기 목표가는 이전에 매물대가 있었고 윗골이 달고 빠졌던 6만 원 구간들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눌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SK 이터닉스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뭐 태양광, 풍력, 정말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K 이터닉스가 가지고 있는 풍력 섹터가 그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국제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 6월에서부터 신재생 에너지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대장주 격인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5,000원 부근, 그리고 현재 목표가 는 6만 원 라인에서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장 트릭 종목 5가지 들어봤습니다. 또 이런 트릭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공개되는 히든 종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도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셔도 되겠고요. 02-2128-8547번으로 전화나 문자도 열려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박태웅 멘토님의 강의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박태욱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단기 트레이딩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래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들고 갔으면 됐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필요 없었고 그냥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사면 알아서 수익이 쌓였다, 돈이 복사됐다 이런 시장이었는데요. 지금 수급들이 이제 순환이 좀 나오면서 하루 걸러 하루 상승과 하락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수익을 줄 때 좀 챙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지금쯤은 하시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제일 좋은 전략들이 뭐냐? 바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근데 내가 단기 트레이딩, 사실 제가 매매를 10년 이상 해봤는데 중장기 매매랑 수익 매매랑 단기 트레이딩이랑 다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사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려주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시장의 변동이 워낙 크고 하루 걸러 하루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 내용들을 준비해봤고요. 실제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매할 때 훨씬 더 좀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이 기준들을 좀 가지고 매매하시면 좀 더 승률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주목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거래 대금과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기준의 매매 기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거래 대금의 1조 이상 들어온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들을 가져갑니다. 실제로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이제 9시 반까지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에서도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오늘 아침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오늘은 반도체다. 반도체가 돈이 들어오니까 반도체만 봐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뭐 장초반부터 제가 캡처해서 말씀드렸던 게 원익 IPS나 삼성전기나 테스나 이런 친구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안에서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좀 잘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온 섹터 안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 매매 기법의 이름은 1조 콜럼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제 방송을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짧게 드리면 자,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이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도 섹터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내가 주식을 지금 한 달, 두 달밖에 안 했어도 주도 섹터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주도 섹터에 대한 정의가 뭐냐?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주식 뭐 몇 년에도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그 기준 잡아드리면, 정의 잡아드리면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들어온 하나의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 이런 걸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는 걸 1조 콜럼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건 이 하나의 섹터예요. 이 하나의 섹터는요, 매일 바뀌어요. 최근에는 어쨌든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였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섹터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매일 반도체가 올라갔으니까 반도체만 보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좀 시장이 이번 주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서 시장의 흐름들이 달라지는 거 우리가 좀 빠르게 캐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섹터가 반도체가 아닌 날은 어떻게 할 건데, 반도체가 아닌 날은 어떻게 찾을 건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우리가 명확하게 거래대금 1조 이상 들어온 섹터다. 그 섹터가 반도체 쉬어가는 날 대장이 되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찾아가는 방법들, 기준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앞에 설명드린 것 좀 짧게 이야기 드리면 하나의 섹터에 거래대금 1조 이상 들어오면 시장 수급이 집중된 주도 섹터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제가 왜 1조로 잡았냐면요.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레버리지 상품도 나왔고 국내에서 주식하는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주식 붐이 2025년 6년에 이렇게 강한 원사이클 장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거래 대금의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이하일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낮았는데 지금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주식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에 대한 기준을 많이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조로 잡은 거예요.
옛날에는 뭐 1,000억이나 뭐 3,000억 뭐 이 정도 잡았어도 됐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루에 이제 이런 섹터들이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1,000억, 3,000억 이 정도 잡으면 하루에 막 7개 섹터씩 나옵니다. 이게 무슨 주도 섹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그래서 대금을 1조로 엄청나게 크게 잡아야 오늘 시장을 이기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한두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대금을 1조로 잡은 거고 1조로 잡아야만 이 단순 테마성인 친구들을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잠깐 반짝 움직이는 섹터들 있죠. 그런 친구들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다 무시하고 확실하게 시장 자금의 방향성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공략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될 겁니다. 매매 기준이. 저는 이 3단 검증 매매 구조를 활용해서 승률들을 좀 더 높여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의 검색기랑 매수빔이랑 방패선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확실하게 단기 트레이딩의 매매 기준이 되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친구들,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1조 컬러 검색기예요. 제가 아침에 라이브 할 때도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검색기고요. 라이브 못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교육방에 좀 올려드리죠. 소통방 교육방에 검색기 캡처해서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오늘 강한 섹터 종목들 같이 확인하자라는 부분들 제가 확인하면서 계속 올려드리는데 이 검색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섹터를 선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대장 섹터가 누구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누구야?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게 이 친구의 역할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뜬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급들이 반도체로 가니까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는 거겠죠. 오늘 아침도 제가 명확하게 조금 장 초반에 보다가 말씀드렸죠. 라이브에서도 단톡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오늘은 딴 거 다 볼 필요 없다. 반도체만 보면 된다.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럼 섹터는 반도체로 오케이. 정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떤 걸 살 거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인 매수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상 요 핑크 색깔 선이 있는 걸 우리가 매수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매수빔이 있는 종목을 산다. 이게 두 번째 매매 기준이고 세 번째는 이 방패선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섹터 선별, 종목 선별, 타점 잡기. 이게 매매예요. 이게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방패선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타점들을 잡아 나간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매매 기준이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기 오늘 뜬 거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뜬 거 캡처해 왔는데 실제로 장 초반에 뜨는 친구들은 제가 실시간 라이브에서도 그리고 교육방에서도 중간중간 계속 올려드립니다. 오늘 장 끝나고 캡처해 왔는데 여기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반도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반도체가 제일 많이 검색돼 있어요. 즉 오늘은 뭐다?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엄청나게 쏠렸고 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였다. 1조 이상 대금이 들어온 섹터였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를 봤었어야만 했다. 단기 트레이딩 할 거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오늘 강했던 친구가 신기하게도 1조 클럽 검색기에는 모두 다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거래량이 아닌 거래 대금으로 설정을 해놔서 그런 건데요. 자 거래 대금은요. 그만큼 이 종목을 사고 판 금액을 나타내는 게 거래 대금이에요. 뭐 만약에 이제 제가 9시 30분까지 아침 라이브를 하니까 30분 동안 9시부터 9시 30분 동안 거래 대금이 한 3천억 터졌다. 그러면 이 한 종목을 사고 판 30분 동안 대금이 3천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금이 3천억이 많이 터졌다는 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아침에 이렇게 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건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급들이 이쪽에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 종목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관심도가 높다는 뜻은 뭐냐면 이 종목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던 미증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던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수급이 모이는 거고 수급이 모이다 보니까 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갈 때도 시원하게 가고 조정받을 때도 덜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더 잘 간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검색이 될 수 있게끔 대금 기준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 섹터에 관심도가 증가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제가 로직을 다 만들어 놨어요. 플러스 알파로 어느 정도 변동폭이 있어야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변동폭이 증가한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침에 라이브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한 3분에서 5분 그냥 시장이 흘러가도록 두자. 그러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1조 이상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를 누가 포착해준다? 검색기가 골라준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반도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제 아침에 분주하게 무엇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보고 있고, 확실하게 반도체가 초반에 많이 떴다. 그러면 그 섹터 전체를 한 번만 훑어보면 진짜로 얘네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 우리가 오늘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기준을 잡는 용도가 일적으로 검색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섹터를 정했죠. 그럼 종목을 정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데, 종목 선별하는 기준이 이 매수빔이라는 거예요. 매수빔은 뭐냐? 일봉상 차트상 요 핑크 색깔 선, 이거 뜬 날 이 종목만 사는 거예요. 이게 매수빔이 없다, 반도체 봐야 되는데 매수빔이 없다, 패스. 그 종목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매수빔이 언제 뜨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요.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해 급증하는 구간을 일봉상 직관적으로 표현해 놓은 걸 매수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빔이 있으면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 없으면 패스,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섹터 선별했고 종목 선별했으니 이제 타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디테일하게 방패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데, 자, 5분 봉상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이 방패선을 돌파해주거나 방패선 위에서 대금이 터지면 상승하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방패선 위에 있으면 방패선 이탈되면 손절 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방패선이에요. 이거 분봉상 있는 건데, 이 하단에 빨간 색깔 요 선이 방패선입니다. 장 초반에 방패선 뚫어주고 슈팅 나오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쭉쭉쭉 상승하는 모습들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방패선이라는 친구를 이용해서 디테일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역순으로 좀 종목 몇 개만 예시로 볼까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몇 개 좀 체크해 볼 건데, 실제로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이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에서도 제가 교육방에서도 이거 캡처해서 다 올려드렸죠. 실제로 장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 원희가입해서 삼성전기 뜨면서, 자, 반도체 봐야 된다. 자, 명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제일 먼저 떴던 게 우선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기가 떴다 없어졌다 하긴 했지만 초반에 이 친구들을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그중에 삼성전기를 좀 보게 되면은 검색계도 있죠. 오늘 반도체 강했죠. 첫 번째 섹터 선별은 끝났고, 매수빔이 있었냐? 핑크 색깔 매수빔이 있었다. 실제로 타점들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여기서 떠서 여기서 검색됐어요. 여기서 검색이 되고 나서 상승 조정 그대로 쭉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을 충분히 만들어줬고요. 아마 삼성전기로 아마 오늘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일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일도 돌아가서 보면은 반도체가 강했고, 그 중에 이제 PSK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요일 기준인 건데, 저번 주 PSK라는 친구도 검색이 됐고, 두 번째 매수빔이 있었냐? 매수빔이 있었다. 매매 기준 맞죠? 세 번째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냐? 이게 포인트죠.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서 여기서 검색이 됐고, 그 다음에 슈팅 나왔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도 검색해 포착되고 나서 10% 이상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전날로 또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날 여기 지주사 적혀 있는 거 다 반도체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삼성물산이나 SK. 그럼 이날도 반도체였어요. 그 중에 제가 장 초반에 봐야 된다고 했던 건 뭐였어요? SK 이터닉스,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이거 장 초반에 제가 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SK였고 매수빔이 있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준은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냐? 위에 있었다. 상승, 그 다음 상승. 여기서 검색해 포착됐고 그 뒤로 쭉 상승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들 충분히 만들어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전날도 이제 X게이트가 떴고 매수빔 있었고, 그리고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었고 검색기 여기서 포착됐고 상승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들 만들어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이때 JW 신약 장 초반에 바이오 검색 매수빔이 있었다. 마지막 기준 뭐예요?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어야 된다. 방패선보다 주가 위에 있다가 여기서 검색이 됐다. 그리고 상승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검색기랑 매수 비매랑 방패선 이 매매 기준들을 좀 가지고 기준에 부합하는 친구들만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매매 기준을 잡고 수익률과 수익률을 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7월 달에는 기준 있는 매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준 있는 매매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과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은 바뀔지언정 기준은 바뀌지 말아야 되겠죠. 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공부방에서 함께 해주셔도 되겠고요. 02-2128-8547번으로 전화나 문자 문의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주신 종목 중에 목표가 도달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PSK 홀딩스가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양상 그대로 보여주더니 오늘장도 신고가를 다시금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현재 수익률 65.87% 기록 중이고 추천일은 3월 말에 추천 주셨던 종목이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보유자의 영역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네. 어쨌든 이거 말씀드린 기간이 좀 돼서 매수가랑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유자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 할 거면 사실 하셔도 돼요. 이제 신고가를 뚫어주는 구간들이라서 앞쪽에 봤었던 심택 이런 친구랑 마찬가지의 흐름들로 좀 보면 됩니다. 오늘 PSK도 올랐고 PSK 홀딩스도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상향해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 좀 해봤었을 때 우상향을 그리고 상승을 보였을 때 상단 트렌드 라인을 계산해보면 17만 9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는 보유자 기준에 17만 9천 원 구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도 이거 좀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장 추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14만 원 언더로 내려오면 우리가 어쨌든 이 추세가 계속 살아있어요. 추세가 계속 살아있고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 앞전에 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앞전에 매물대에서 지지받아주는 구간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4만 원 언더 정도로 내려오면 우리가 일부는 조금 담아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신규 매수는 그 전략을 좀 보시면 되고 보유자분들은 목표가 상향해서 17만 9천 원까지 체크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다시금 신고가를 써준 PSK 홀딩스 14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나 새로 진입을 하자라는 매수 의견도 추가로 주셨고요. 목표가 현재 15만 5천 원으로 제시됐던 목표가를 17만 9천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우리의 목표가를 도달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죠. 추천 매수가는 275만 원 부근에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한 6월 달 정도에 주셨던 것 같고요. 목표가 290만 원까지 올려 잡았었던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신규 진입하는 가격대도 괜찮은 가격대가 있을까요? 저는 250만 원 언더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250만 원 좀 언더로 네. 보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250만 원 언더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빠졌다 갈 수 있고 안 빠졌다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상향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는 내가 없다라고 하면 250만 원 언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괜히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무리해서 추경해서 하면 평단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놓치면 다른 거 사면 됩니다. 놓치면 다른 거 사면 되니까 미보유자분들은 250만 원 언더 좀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290만 원 들었는데 돌파했고 300만 2천 원까지 찍어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목표가는 상향해서 300만 원까지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많이들 좀 두려워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추가 매수거나 또 신규 진입하는 그 가격대는 250만 원으로 잡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기존 29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박태웅 멘토님의 수익률 상위 종목 탑5 리스트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박태웅 멘토님은 거래대금 1조 원이 실리면 그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 주시게 되면서 현재 탑5 리스트도 대부분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두산이 200% 넘어가는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또 설명 주신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LG전자까지도 무거운 대형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가는 양상. 그 중간에 일진전기까지도 현재 172%로 세 자릿수세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또 히든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을 들고 와주셨을까요? 오늘은 바이오를 좀 준비해 왔고요. 네. 바이오 친구들이 최근에 주목을 못 받았지만 내일 기준에 이제 코스닥 30주년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도 있고, 네. 이틀 전에 이제 바이오가 올랐고 오늘 쉬어갔으니까 또 양음양 패턴으로 바이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당장 있거든요. 내일장에서의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 사실 내일이고 7월 1일도 사실 내일이라서 원래 이제 코스닥 관련돼 가지고 이제 30주년 기념 이벤트가 3일 동안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첫날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바이오랑 의료기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바이오 친구들이 주목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릭스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바이오 친구들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친구 중에 하나가 올릭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최근에 올라가서 가져왔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라이딜리랑 이제 6.3억 달러 기술 이전 플랫폼 경쟁력을 좀 검증하고 있는 검증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로레알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관련된 피부 탈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비만, 뭐 CNS까지 파이프라인들을 확정해 나가고 있어서 뭐 바이오 관련된 시총이라던가 대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도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오 친구들이 뜨면 같이 갈 친구들 중에 하나로 더 추가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릭스라는 친구를 내일부터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서 좀 박스도 그렸고 어떻게 보면 우하향 추세들도 좀 형성을 했는데 요 구간들이 이제 이탈되면서 하방으로 빠지지 않는 구간들이 11만 원이에요. 그래서 11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 라인들을 뚫고 상방으로 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만 원 구간들까지 잡았는데 손절가는 거리가 멀고 목표가는 짧아요. 그래서 손익비가 안 좋긴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시초가 매수가는 시초가거든요. 1차 매수가 시초가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서 바로 올라가면 수익이겠죠. 시초가 찍고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수익률이 추후에는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이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손절가는 11만 원,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18만 원, 매수가는 1차 매수가 시초가, 손절가랑 이제 지금 현재 가격 이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트릭 종목도 그렇고요. 오늘장의 히든 종목도 D&D 파마텍, 올릭스 이렇게 바이오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벌써 내일이 7월 1일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만큼 코스닥 30주년이라는 이벤트도 앞두고 있고 바이오 종목, K 의료기기 관련해서 내일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올릭스가 가지고 있는 손절 라인은 좀 굉장히 넓게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조금 짧게 18만 원까지 잡아주셨던 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박태웅 멘토님과 함께했던 히든 종목 그리고 전략 정리화면 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026년의 상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시장부터는 이제 벌써 또 달려갈 수 있는 하반기 시장이 또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그 중심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말 멱살을 끌고 올라왔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 그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정말 같이 가야 되는 시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또 준비한 상한가 매트릭스는 여기서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방송에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상한가 매트릭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